어깨 시네마! 오늘의 영화는 조금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 영화인데 마이 시스터즈 키퍼라는 영화입니다. 인터넷에서 논쟁이 많은 언니의 출혈 위해 태어난 동생 엄마를 구분하는 주인공. 이제 이 영화 사실 재작년인가? 계속 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오빠가 이거 보고 휴지 새 거 한 통을 다 썼대요. 진짜요? 이 영화를 보고. 완전 새 거 한 통을 쓴 건 아니고 좀 쓴 거를 그러니까 얘가 좀 쓴 거를 다 쓰고 새 거를 꺼내와서 좀 썼어요. 그래서 뭐 다음에 뭐 할까 하다가 그래서 드디어 마이 시스터즈 키퍼를 하게 됐습니다. 이 영화를 혼자서 이제 고등학교 때 방에서 영화를 보고서 이게 생각보다 너무 그러니까 그 캐릭터들의 감정에 너무 막 이입해가지고 진짜 휴지 한 통을 다 쓰면서 울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근데 단지 슬퍼서 이 영화를 하자고 얘기했던 건 아니고 이걸 보면서 좀 어떤 사랑이라던가 뭐 생명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작품이어가지고 이 영화를 골랐습니다. 그러면 오빠가 줄거리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다시. 그렇게 재미없게 줄거리 얘기해달라고 벌써 사람들 지쳐요. 줄거리 이제 시작하는데. 오케이! 큐! 오빠 그럼 줄거리가 뭐예요? 야, 똑같잖아.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제 안나라고 하는 한 소녀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안나가 어느 날 이제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자기 엄마를 내가 고소하고 싶다고. 내가 부모님을 고소하고 싶다 하면서 찾아왔는데 자기 언니가 백혈병 환자인데 이 백혈병 환자인 언니의 그 골수 이식을 위해서 자기가 유전자 이제 그 조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험과 나기. 시험과 나기 이런 걸 해가지고 언니에게 골수 이식을 할 수 있도록 태어난 아이라는 거예요, 안나가. 그래서 안나가 태어나서 뭐 5살 때부터 언니한테 뭐 골수도 주고 뭐도 주고 뭐 계속 뭐를 계속 기증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내가 나의 신체의 권리를 지키고 싶다 하면서 이제 고소를 하겠다고 온 거고 그때가 이제 마침 이제 언니가 신장이 또 약해져가지고 신장 이식까지도 그 안나가 그 9살짜리 꼬맹이가 11살이었죠. 11살인가? 11살입니다. 11살짜리 꼬마가 이제 신장 이식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내가 내 몸의 권리를 찾고 싶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고소하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소장이 집으로 배달이 되고 고소장을 받은 엄마가 원래는 변호사 출신인데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인데 그 둘째 딸이 백혈병으로 죽는 거를 자기는 차마 볼 수가 없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딸을 살리는 거에 전념해요. 엄마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도 언니 사랑하지 않니? 너도 우리 가족이잖아. 우리 가족 사랑해서 이렇게 해온 건데 너가 갑자기 이렇게 하면 언니는 죽어야 되잖아. 어떡할 거냐고 그러면서 가족 간에 막 계속 싸움 같은 것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때로 화해를 잠깐 하기도 했다가 아빠는 그러니까 첫째 딸이 원하는 걸 해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딜 가고 싶다고 하면 데려가 주려고 하고 근데 엄마는 절대 아이를 낳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치료, 무조건 병원, 너는 살아야 돼, 너는 여기 병원을 나가면 죽는 거야. 약간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마지막에 이제 스포일러인데 마지막에 가서 알게 되는 사실은 이제 재판이 벌어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알고 보니 언니가 동생한테 제발 이 신장 이식 수술을 못하게 해달라. 나는 이제 그만 살고 싶다. 나는 이제 떠날 준비가 됐다.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다. 자기 때문에 부모님이 희생하고 오빠가 언어 발달 장애가 오고 동생은 계속 수술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힘들어 했었던 거예요, 언니가. 안에 이제 엄마는 너무 큰 충격을 받죠. 그럼 결국에는 이제 판결이 이제 안나의 승소로 되게 되면서 이제 케이트는 이제 마지막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어머니와 옛날을 추억하면서 같이 그런 추억을 얘기하면서 잠들듯이 케이트는 떠나고 이제 그 가족이 다시 평화를 되찾는 사랑을 다시 되찾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이 영화 제목을 딱 검색을 하려고 하면 이제 마이 시스터즈 정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밑에 연관 검색어로 뭐라 그래야 되지? 윤리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연관 검색어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주제가 주제다 보니 내용이 내용이다 보니 뭐 학교에서 뭐 관련 자료 같은 걸로 쓰면서 토론 주제로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안나가 어떤 특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게 해도 되는 일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나는 5살 때부터 그냥 언니를 위해서라는 그 말 하나, 그 명목 하나로 계속 희생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뭐 극 중에서 안나는 정말로 언니를 사랑했고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할 마음이 있는 사람으로 나오긴 해요. 안나는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외부인이 봤을 때 어떻게 저런 일을 저렇게 어린 아이한테 시키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한 사람의 치료를 목적으로 아이를 만든 거죠. 발생하는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안나가 케이트를 돕기 위해서, 케이트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그 목적 하나로 만들어졌고 태어났고 5살 때부터 선택권 없이 동의 없이 언니니까 이런 말들로 계속해서 희생을 해왔고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토론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지식인에도 질문이 엄청 많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 도입부에 그 안나의 나레이션으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안나가 나는 언니가 아프기 때문에 태어났다. 언니가 아프지 않았으면 나는 존재할 수 있었을까? 약간 이런 질문들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희생할 존재로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안나는 어떻게 보면 안나는 그냥 도구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복제하듯이. 그렇지. 오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모님들 캐릭터, 그 캐릭터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는 생각해요. 내 자식이 정말 갓난 아기일 때부터 막 아파가지고 죽어가는 걸 보면 정말 뭐든 하지 않겠어요? 나 같아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를 가져서 둘째를 고칠 수 있다면 그렇게 저도 선택할 것 같은데, 그런데 좀 넓게 보면 사람을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한다는 그 시작점이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단서가 될 것 같아요. 약간 왜 낙태를 인정하면 안락사를 가능하게 되듯이 그런 조그마한 걸 인정하면 또 막 복제인간 같은 것까지도 가능하게 될 것 같은 윤리적인 그런 이렇게 첫 단추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생명을 만들기도 하고 이게 점차 발전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복제인간이나 뭐 이런 얘기도 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태어났을 때 더 예쁘고 아름답게 멋있게 잘 뭐 키도 크고 뭐 이런 식으로 태어났으면 좋겠어 해서 뭐 그런 조작도 막 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게 나중에는 또 뭐 인간 맘대로 내 맘대로 뭐 어떤 생명들을 다 다룰 수 있다고 하는 약간 인간이 신이 되는 약간 그런 정도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 이게 비약이라면 비약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사람이 이렇게 가다 보면은 막 생각이 확장은 끝이 없잖아요. 맞아요. 저는 진짜 감정에 충실하게 하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기적으로 다른 거 다 생각 안 하고 지금 내 애가 중요하지 사회적인 윤리가 중요해? 약간 눈이 돌아가서 진짜 그런 중에서 엄마의 생각은 그거예요. 생사의 문제가 달린 케이트가 조금 더 일단 살리고 봐야 되잖아. 이런 생각 때문에 다 필요 없고 일단 아이를 만들자 해서 일단 결정을 해버렸고, 그거는 나쁘게 보면 진짜 완전히 도구로 태어나서 그렇죠, 도구로 그렇죠. 쓰임받고 결국엔 살리고 죽은 그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안나의 인생을 요약하면 그렇게 돼버리니까 어쨌든 어떤 그런 인공적인 조작을 통해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생명을 창조해내는 이런 문제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영화가 이제 원래는 소설 원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설 원작인데 영화로 만들어진 건데 결말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거의 다 똑같은데 쭉 다 똑같아요. 근데 결말부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끝나냐면 영화에서는 안나가 승소를 하고
이제 병원에 돌아와가지고 케이트가 편안히 돌아가죠. 엄마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편안히 돌아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가족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케이트가 감으로 인해서 다 회복이 되고 다시 화목한 가정이 만들어지고 사랑하는 가족으로 그리고 케이트를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원작 소설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승소를 하고 안나가 승소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따로따로 돌아가거든요. 안나는 변호사 차를 타고 가고 나머지 가족들은 병원에 먼저 가고 뭐 이런 식인데 가다가 변호사 차량이 사고를 당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안나가 죽어요. 그래서 뇌사 판정을 받고 헐. 살릴 수가 없게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나의 이미 뇌사가 됐으니까 골수로. 네, 안나의 장기를 다시 이식을 해줘서 케이트가 받아요. 근데 수술이 성공적이진 않았어요. 별로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는데도 기적적으로 회복이 완전히 돼가지고 건강을 되찾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계속해서 나는 안나와 살아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서 끝나는 거야 소설은? 그렇게 해서 케이트는 계속 살아가면서 끝나요. 안나는 그렇게 퇴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소름 돋는다. 예, 사람들이 이제 그건 너무 무섭다. 소설 결말을 모르고 있다가 영화를 보고서 소설을 그 내용을 알게 되면은 다들 막 엄청 깜짝 놀라면서 뭐 소설 왜 그래? 무슨 진짜 미친 거 소름 아니야? 돋아. 막 이러면서 정말로 안나는 정말 도구로 살다 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 그 소설을 먼저 읽은 분들은 좀 근데 감상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약간 인간의 그런 살고 죽는 문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사람 손에 달린 문제가 아니구나. 약간 이런 개념이 어느 정도 이렇게 투영이 돼가지고 결말이 그런 식으로 나는 거예요. 장기 기증이 실패했는데도 살아나는 거예요, 케이트는. 그러니까 그런 수술적으로는 실패했는데 기적적으로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작가는 아무래도 어떤 충격적인 결말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거나 뭐 안나가 정말 도구로 살다 갔다 이런 거를 주려고 한 건 아니고 아무래도 그런 처음에 문제의 시발점도 그거였잖아요. 너무 그래요? 이 문제의 시작점도 애초에 이제 부모님이 목적을 가지고 생명을 만드는 게 옳은가로 시작을 했으니까 마지막에도 결국에는 살고 죽는 문제는 사람이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이런 결말이 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두 결말 중에 뭐가 더 좋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영화판을 고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영화판의 결말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좋았던 부분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립을 해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생명윤리 문제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이 대부분이 이제 가족의 사랑이에요. 뭐 넌 사랑하지 않니? 라고 하는 그런 엄마의 동생을 향한 그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언니 이 케이트가 엄마한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빠도 부인한테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라고 당신은 지금 딸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 장면에 이제 병원을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나서 병원에 가서 마지막 밤을 같이 보내는데 케이트가 그래요. 자기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이제 어떤 캠프를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그때 엄마가 그 버스 창가에서 나한테 해줬던 말 기억나냐? 너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시 돌아올 거니까 다시 만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나냐? 그랬더니 기억난다고 엄마가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케이트가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다.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 엄마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다시 만날 거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면서 이제 둘이 같이 울면서 잠을 청하고 다음날 이제 조금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잠들고 다음날 이제 케이트는 세상을 떠나고 이렇게 해서 끝이 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라가 그 엄마가 이런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이 내가 잘못됐고 어떤 게 정말로 사랑하는 것인가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자꾸 자기의 어떤 고집에 사로잡혀서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좀 반성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 캐릭터가 아니라 뭐 우리가 각자 살면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삶 속에서. 네. 단지 사랑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일에 몰두하다 보면 주변 관계를 소홀히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종합해 보면 파트를 두 파트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이제 부모님이 케이트를 살리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생명을 조작해서 안나를 만드는 그 문제. 유전자 조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옳으냐 그르냐 하는 그게 첫 번째 파트고, 이 뒤에는 이제 사랑에 관해서 집착과 사랑의 그런 부분들, 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두 개를 둘 다 이제 확실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해석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그런 생명윤리라는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아무리 뭐 딸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생명에 관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인간의 그런 어떤 권리를 넘어서는 거라고는 생각이 들고 선을 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하게 이런 어떤 생명을 조작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유전자 조작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타협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인위적인 방법을 하는 그런 걸로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결론을 좀 가지고 가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일어나는 어떤 사랑이나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좀 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이제 사람들이 리뷰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엄마를 비난하는 리뷰들이 대부분인데,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에요. 비난이고, 그 뒤에 그 두 파트로 있는데 생명 파트만 생각을 하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랑에 관한 파트는 전혀 눈에 안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걸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거는 현대인들이 어떤 자기 몸의 권리를 지키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민감하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나가 착취당한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고통, 그거에 대한 아픔만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해요. 정작 그 영화 캐릭터 안나는 언니를 위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이제 그냥 안나는 착취당했어. 그래서 그 리뷰를 보면서 좀 이질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물론 자기 몸의 권리를 지키는 거 당연히 너무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딱 이거였어요. 사람들이 희생이라는 거를 더 이상은 가치를 두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안나의 선택은 분명히 희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희생조차도 해선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지, 저거 착취당하는 건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아마도 그런 본인들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충분히 희생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너무 다 이렇게 말로 할 때는, 본인 문제가 아닐 때는 너무 이렇게 함부로 희생을 평가절하 하는 리뷰들이 좀 많이 보였어가지고 그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 이 오빠가 사람들이 부모님을, 엄마를 엄청 욕한다고 했잖아요. 그 아이의 권리를 학대하고 빼앗고,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아이를 만들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낙태는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행복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아이를 학대하고 지우는 행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상이 다를 뿐이지 목적은 동일하고 결국엔 아이를 희생시키는 거니까. 희생시키는 건데, 그 되게 이중잣대처럼 그렇게 아이에게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 그 아이에게서 권리를 착취하면 안 된다 하면서 막상 낙태는 이건 생명이 아니다, 이거는 내 몸이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들이 너무, 이거는 진짜 내로남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영화를 보시고 좀 생각을 정립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아이를 희생시키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섰다면 당연히 낙태도 반대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그냥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하나 다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뚜렷한 관점이 있으면 모든 걸 다 동일하게 해석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나의 행복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지우거나 또는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서 그거에서 착취할 수도 없다. 그거 뭐 한 맥락에서 생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보시고 하나 둘 셋.
추천. 꼭 보세요. 휴지 한 통 가지고. 안녕. alright, alright, alright.